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가볍게 발을 헛디뎠는데 그 한 번의 낙상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된다면 어떨까요?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랑하는 손주가 놀러 와도 마음껏 안아주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기에 그 두려움은 누구보다 크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휴대폰 글씨가 자꾸 흐려 보이지 않으신가요? 손주의 사진을 봐도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고 저녁만 되면 눈이 침침해져서 책 읽는 것도 힘들어지지는 않으셨나요? 몇 년 후 손주가 훌쩍 자란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는 6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원인 중 상당수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름은 더욱 위험합니다. 땀은 많이 흘리는데 물은 부족하고 입맛은 떨어지고 몸속 영양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은 점점 지치고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눈은 서서히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을 수 있는 식재료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철 최고의 수분 보충 식품인 오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녹두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단백질 섭취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평생 손주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눈 건강관리법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하나만 실천하셔도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댓글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또는 손주와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4가지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름에 오이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시장에 가면 흔하게 보이고 냉장고를 열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이를 그저 시원한 반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자연보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증입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져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이 물을 덜 마시게 되고 그 결과 몸은 서서히 탈수 상태로 들어갑니다. 탈수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의 부담은 커지고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낙상,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첫 번째 원칙으로 수분 보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맛이 밍밍해서 싫다는 분도 계시고 자꾸 화장실에 가기 싫다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그때 도움이 되는 식품이 오이입니다. 오이의 약 95%는 수분입니다. 한마디로 먹는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보다 오이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더 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오이는 몸에 수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빠질 수 없는 식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이를 꾸준히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붓기 완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이는 풍부한 수분과 칼륨 덕분에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이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체내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씹는 시간이 길고 포만감을 줍니다. 과자나 빵 대신 이 한 개를 먹는 습관은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이의 진짜 보물은 속이 아니라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도와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뒤 얼음이 가득 든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간은 시원하지만 위장과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이는 다릅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몸의 열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그래서 노년층에게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이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십시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껍질을 버리는 순간 중요한 영양소도 함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이와 당근을 자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샐러드로 만들거나 반찬으로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 번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습관처럼 함께 먹으면 일부 영양소의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이와 차가운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원래 성질이 서늘한 식품입니다. 여기에 차가운 우유까지 더해지면 위장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기억해 주십시오. 오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몸에 수분을 채워주고 혈관을 지키고 장 건강을 돕고 여름 더위를 이겨내게 만드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오이, 그리고 껍질째 먹는 작은 습관. 그것이 여러분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건강 비밀인 녹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건강 비밀인 녹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녹두를 떠올리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무더운 여름날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녹두죽, 시원하게 식혀 먹던 녹두죽 한 그릇, 시장 골목에서 사 먹던 녹두전. 아마 많은 분들에게 녹두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일 것입니다. 배가 아플 때도, 기운이 없을 때도, 입맛이 없을 때도 어른들은 늘 녹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녹두는 오래전부터 귀한 음식이자 몸을 보호하는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녹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목해야 하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두는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식해도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배변도 불규칙해졌다고 하시죠. 이럴 때 녹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한 장 속 유익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분도 잘 흡수되고 면역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몸이 약한 사람에게 녹두죽을 먹였던 것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챙기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칼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도 함께 필요합니다. 녹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두 영양소는 서로 협력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녹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뼈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두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최고의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녹두는 성질이 서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거나 더운 여름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소 속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많이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늘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을 부드럽게 보완해줍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늘에는 알리신을 비롯한 다양한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몸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녹두밥을 지을 때 마늘 몇 쪽을 함께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도 좋고 영양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녹두와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식품은 돼지고기입니다. 녹두만 먹으면 부족할 수 있는 일부 아미노산을 돼지고기가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졌거나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녹두전입니다. 녹두와 돼지고기가 만나면 맛뿐 아니라 영양 균형도 좋아집니다. 무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녹두전 한 장이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녹두 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식감을 부드럽게 하려고 껍질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영양성분 상당수가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녹두의 장점을 절반 이상 놓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려서 드시면 껍질도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약이나 한방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한약을 복용할 때 녹두를 피하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개인의 체질과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약을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녹두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관련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녹두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장을 돕고 뼈를 지키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고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껍질은 버리지 말고 한약 복용 중일 때와 신장이 약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작은 원칙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건강 비밀인 단백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건강 비밀인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산도 잘 타고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힘들어. 밥은 먹는데 자꾸 기운이 없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며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이 단백질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노년층 골절의 상당수는 낙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골절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의 골절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회복이 늦어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일은 곧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고기 한 끼를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모두 활용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나누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달걀 한 개,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이런 작은 양이라도 세 끼에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고기, 생선, 달걀, 우유와 같은 식품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콩, 두부, 콩 제품 등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활용도가 높고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과 두부를 함께 먹거나 달걀과 콩 반찬을 함께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몸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계란찜, 두부조림, 삶은 달걀, 생선찜, 수육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형태가 더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담은 줄이고 흡수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단백질이 몸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채소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기만 가득한 식사보다 고기와 채소, 생선과 나물, 두부와 채소를 함께 먹는 식사가 훨씬 건강합니다. 오늘부터 기억해 보십시오. 근육은 노년의 재산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혼자 걸을 수 있고, 혼자 장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의 작은 단백질 습관.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 소중한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한 눈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건강 비밀입니다. 바로 눈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휴대폰 글씨가 예전보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자꾸 눈을 비비게 됩니다. 눈이 뻑뻑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불빛이 약한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예전보다 조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론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눈 건강 역시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신경과 미세혈관이 모여 있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눈이 어두운 곳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밤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의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단호박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당근도 좋은 식품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해 눈 건강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 하나는 간단하면서도 훌륭한 눈 건강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눈물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은 고등어와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식탁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몸에도 좋고 눈에도 좋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요즘 눈 건강 영양제 광고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루테인이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는 케일입니다. 짙은 초록색 채소일수록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란 파프리카에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색이 선명한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가지 나쁜 습관을 계속한다면 눈은 계속 지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들어주십시오. 눈 건강을 망치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캄캄한 방에서 휴대폰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강한 빛에 계속 노출되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눈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습관은 반드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볕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20분 동안 휴대폰이나
TV를 보셨다면 20초 정도는 멀리 바라보십시오. 창밖에 나무도 좋고 하늘도 좋고 멀리 있는 건물도 좋습니다. 눈의 초점을 멀리 보내는 것만으로도 눈 근육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해 보십시오. 단호박과 당근, 달걀 노른자, 고등어와 삼치, 케일과 노란 파프리카,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10년 후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이와 녹두, 단백질과 눈 건강, 사실 이 모든 것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이, 녹두, 단백질, 그리고 눈 건강.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은 채소 이야기이고, 어떤 것은 단백질 이야기이며, 어떤 것은 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혈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 뇌로 가는 혈관, 신장으로 가는 혈관, 그리고 눈 속에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까지. 결국 건강의 중심에는 언제나 혈관이 있습니다. 오이는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녹두는 몸속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혈관과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가 되고, 눈 건강 역시 미세혈관이 건강해야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끗하고 튼튼한 혈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심장도 건강해집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이 한 개, 녹두 한 그릇, 올바른 단백질 식사, 눈을 아끼는 작은 습관,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이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 어쩌면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녹두죽 한 그릇을 끓여 보십시오. 예전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그 따뜻한 한 그릇 말입니다. 그 작은 식사가 몸을 편안하게 하고 건강한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이부터 시작해도 좋고 녹두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싼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